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쉬운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범죄는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의 고개 숙인 재벌, 영남대학교 헌납사건, 쉬운 7번째 박정희 정권과 삼성의 야합, 영남대학교 헌납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정부 차원에서 일어난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국민방위군 사건, 그리고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21번째, 20번째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특정 범죄자를 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특정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난은 저도 역시 좀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좌파나 우파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지만 전에 이승만 정권 때의 범죄, 이 이승만 정권 때의 범죄를 다루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범죄 역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를 누렸음에도 적극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곳이 바로 경주의 최부잣집이었죠. 최치원 선생의 17대 손인 최진립 장군부터 28대 손인 최준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최부잣집은 12대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이나 큰 부를 유지했던 가문인 동시에 자신들의 부를 올바른 곳에 쓰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집의 가훈 6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세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여라. 최부잣집의 육훈이라고 해서 알려진 6가지 가훈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12대 최준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에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재 선생과 함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스스로 임시정부의 재정부장 자리에 앉아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남들이 일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인의 부를 늘려가던 때에 개인의 부를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1947년 9월 22일 최준 선생은 지역 유지들과 뜻을 모아서 개인의 남은 재산을 다 털어서 대구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대구대학은 195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의 명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후 1948년 9월 독립운동가 최청 선생 등이 민립대학으로 청구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훗날 이 청구대학과 합쳐지면서 영남대학교가 되었고요. 이 영남대학교는 고스란히 박정희 정권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은 왜 영남대학교가 되었는가? 우선 청구대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1950년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청구대는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만 학교 교사 등의 설비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실시한 대학 정비 사업에서는 4년제가 아닌 2년제로 강등이 됩니다. 청구대학은 다시 설비에 투자를 하고 청구대학이 전국 대학생 재고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시 4년제로 복귀하게 됐지만 이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1966년 12월 재단의 격리 직원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단 이사회에서는 설립자인 최혜청 선생을 학장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본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또 10명이나 되는 인부가 사망을 했고요. 3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대학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법 처리가 행해질 것을 염려해서 당시 정권에게 대학을 바치고 처벌을 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7년 8월 청구대 이사에 이동영 당시 공화당 의원, 김성권 공화당 재정위원장,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등이 청구대 이사에 오르게 되면서 청구대는 박정희 정권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대학 역시 대학 정비 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운영난을 겪게 되는데 문교부에서 학교에 새로운 투자를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나 최준 선생은 이미 학교 설립에 자신의 온 재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교부에서는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라고 압박을 했고 이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최준 선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대구대는 내가 전 재산을 들여 설립한 학교지만 자네가 재산도 있고 여력도 있으니 자네가 이 학교를 맡는다면 자네 생전에는 몰라도 후대에 잘 되면 대구대는 이병철이 만들어서 잘 됐다라고 후대에 칭송을 할 거네 라고 이제 최준 선생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병철 회장은 선생님 제 정성을 다해서 대구대를 한수 이남의 제일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최준 선생의 장손자인 최엄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1964년 12월 대구대의 운영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1966년 5월 24일 삼성이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가 일본의 미쓰이 그룹과 공모를 해서 사카린 2259포대를 밀수한 겁니다. 이 사건을 경향신문에서는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건설 자재로 위장해 들여와 판매하려다 들통났지만 세관에 벌금만 내고 무마되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성은 당시에도 대기업이었는데 굳이 밀수까지 하면서 인공조미료인 사카린을 왜 들여왔어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를 탈세하고 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훗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었던 이맹희 씨는 자신의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당시에 정치 비자금이 필요했던 정권이 삼성에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 실행했던 일인데 여론이 불리해지자 삼성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삼성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고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구대학이 추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왜 또 대구대학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이죠.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에 영남대를 만들었다. 이맹희 씨의 묻어둔 이야기 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자산가치 20억 원의 대구대와 15억 원의 청구대가 송두리째 박정희 정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 영남대 설립 1967년 12월 15일 당시에 이사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영 공화당 의원, 이효상 공화당 경북 지부장 국회의장,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그 다음에 성상영 씨는 이쪽과 상관이 없는 분이고,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최준 대구대 설립자, 한석동, 신현확 공화당 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신기석 박정희와 대구 사범 동창.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영남대의 설립 이사들인데, 최준 선생 역시 처음에는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몇 년 뒤에는 일방적으로 퇴임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자른 거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마자 그의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살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남대 학생들은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박근혜는 이사장에서 이사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장이 된 류준이라는 사람 역시 유경재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실권자는 여전히 박근혜였던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재단에 출연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작물을 손에 넣듯이 취득했다라는 점이 불안했던 박근혜 이사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남대 정관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과 교주,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학교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박근혜 이사가 집권하던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영남대는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재단법인 사무국은 대학의 학교 운영비, 교직원 연금, 의료보험료 등으로 580억여 원을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실제로는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요.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장학금이 280여억 원에 달했고, 조일문 이사장 아들에게는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2,600여만 원을 비정상적으로 해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을 받고 29명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고요. 1986년 재단 산하 영남대 병원은 병원장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당시 박근혜 이사의 동생이었던 박지만 씨의 항공료로 지급을 하면서 재단 돈을 사유화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의 일선에 있었던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측근 4인방이었습니다. 김정욱 박근혜 측근은 당시 영남투자금융회장 겸 재단 이사로 있었으면서 교수 채용, 직원 인사 문제를 전횡하였고, 조순재 박근혜 비서 출신이고 최태민 처의 전 남편의 아들은 비금융인으로 영남투자금융의 특채가 되었고, 금융인이 아닌데도 금융회사의 특채가 되었고, 재단법인 영남학원의 실세 노릇을 했으며 아들을 부정 입학시켜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고, 손윤호, 조순재의 외삼촌은
고졸학력에 영남의료원 관리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의료원 관련 비자금 총책임자로 있었고, 곽완석 측근 중 학교 행정의 포스트는 사무처장으로 부정입학 담당 실무를 맡았고, 기부금 4천만 원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 측근 4인방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준 선생의 장손자였던 최염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비리의 온상이 된 영남대학교는 결국 사학 최초로 1988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됐고요.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박근혜 이사는 1988년 11월 2일 이사직을 사임했고, 11월 8일에는 이사직 전원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임시 관선 이사 체제로 2008년까지 유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영남대학교 사건은 2006년 교육부가 영남대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 소멸 통보를 하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를 나라에서 파견하던 것을 이제 소멸한다, 그만둔다 라고 통보를 하면서 재단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2009년 1월 6일 임시이사회가 박근혜 후보에게 재단 이사직 복귀와 재단 이사 4명 추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인 위상에 기대서 학교 발전을 꾀하려는 선택이었죠.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이사 복귀는 사양을 하면서 4명, 우희영 전 서울행정법원장, 강신욱 전 대법관, 박재갑 전 서울의대 교수, 신성철 전 카이스트 부총장, 이렇게 4명을 이사로 추천을 했는데, 7명의 이사 중에서 이렇게 4명이 박근혜 후보의 사람이었으니까 영남대학교는 다시 박근혜의 영향력 아래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 제16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최회출이 선출이 됩니다. 최회출은 새마을 장학생 1기생으로 영남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한남대에서 석사, 대구대에서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197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족한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았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남대에 박근혜가 복귀하는 과정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당시 교수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최회출 교수였고요. 행동대장은 최 교수와 가까운 노석균 교수였다라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을 정도니까 영남대학교는 다시 완전하게 박근혜의 소유가 된 겁니다. 12대를 거치면서 만석군 위치를 누리던 최부잣집이 독립운동에 쓰고 남은 돈을 털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설립했던 대구대학은 이렇게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재벌에 의해서 한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던 이승열, 김문주 교수가 최회출 총장 선출 이후에 징계를 받자 영남대 사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거나 이병철 회장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기에 그랬거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벌써 반백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영남대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부의 무관심 때문일까요?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분명 올바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 영남대
사태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전달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